저는 학생 때 열심히 한 과목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세계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역사는 언제 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세계의 역사 중에서도 특히 제 이목을 끈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인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영웅으로 꼽히는 잔다르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신비스럽고 의아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기록에 남아있는 그녀의 행보에 대해, 그리고 기적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잔다르크의 업적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유를 붙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레앙의 처녀. 잔다르크의 신비함은 백년 전쟁 중에 드러난 그녀의 행보 때문인데요. 백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프랑스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 사이에서 약 100년 가까이 벌어진 전쟁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죽자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가였던 자신의 어머니의 혈통을 근거로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면서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프랑스 왕을 포로로 잡거나 대규모의 영토를 빼앗는 등 잉글랜드가 우세했지만 프랑스가 반격하고 거기에 흑사병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전쟁이 길어지게 되죠. 하지만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이 다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프랑스 귀족들은 대량으로 전사하게 됩니다. 크게 타격을 입은 프랑스 왕 샤를 6세는 어쩔 수 없이 잉글랜드의 왕 헨리 5세를 프랑스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조약을 맺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당시 왕세자였던 샤를 7세는 사실상 폐위되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 왕가의 계승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1429년 잔다르크가 등장합니다. 가톨릭 성인, 프랑스의 국국 영웅 등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잔다르크는 프랑스 북동부의 작은 마을 동레미에서 태어난 평범한 농민 가정 출신의 평민이었습니다. 다르크 집안은 가난한 소작농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지방 분홍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잔다르크는 정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신앙심이 깊었다고도 하죠. 실제로 그녀는 후에 편지의 서명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문맹이었습니다. 잔이 13살이었을 무렵은 백년 전쟁의 막바지로 프랑스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잉글랜드군도 문제였지만 당시 프랑스는 봉건제도로 굴러가고 있었는데요. 왕이 넓은 영토를 전부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귀족은 그 대가로 왕에게 충성 및 군사, 지원이나 세금을 바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 아래엔 영주의 토지를 경작해주는 농민들이 있는 시기죠. 하지만 늘 이론만은 완벽하듯 봉건제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왕은 최상위 지배자가 맞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귀족들이 독립국처럼 행동했습니다. 실례로 봉신이던 부르고뉴 공국도 잉글랜드와 합세해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부르고뉴는 프랑스 왕가보다 더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했다고도 하죠. 잉글랜드와 부르고뉴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서로 손을 잡았고 이들의 공격은 잔이 살고 있는 동레미 마을까지 번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정치와 똑같이 각자 지지하는 파가 있어 마을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일도 잦았죠. 이러한 혼돈 속의 어느 날 잔다르크는 하느님과 성녀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프랑스를 구하라고 잔에게 계속해서 말했죠. 이러한 계시는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졌고 잔은 16세에 하느님의 부름에 응할 것을 결심합니다. 잔은 프랑스를 구하고 정당한 왕을 즉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방의 영주를 찾아가 샤를 왕세자를 아련하게 해달라 요청하죠. 귀족들과 왕세자도 처음엔 잔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여러가지 신문과 테스트를 통과하자 결국 그녀에게 기사와 일꾼을 주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오를레앙으로 출병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잔은 순백의 갑옷을 입고 선두에서 싸웠고 프랑스군을 대승으로 이끌었죠. 이 전투를 계기로 잔과 프랑스는 승승장구했고 결국 잉글랜드를 프랑스 본토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다 잔은 후계자 권위를 상실했던 샤를 7세에게 왕위를 돌려줌으로써 프랑스의 정통성 역시 되찾아줍니다. 마침내 1453년 카스티용 전투를 마지막으로 백년 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백년 전쟁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대략 20년 전쯤 잔은 유명세를 얻었고 영웅 성녀로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만 이건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프랑스보다 잔에게 더 매료될 것이라 생각한 왕실은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되찾아준 사람이 잔임에도 그녀를 경계했으며 정치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잔은 계속해서 전장에 출격했지만 잔의 패배를 염원하던 왕실은 그녀에 대한 지원을 서서히 끊습니다. 물자나 병력도 내어주지 않았고요. 잔은 1430년 5월 퐁피에뉴 전투에서 부르고뉴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투에서 밀리던 프랑스군이 성으로 후퇴했는데 잔이 미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린 것인데요. 꽤나 절묘한 타이밍이지만 이게 고의였는지 아니면 급박한 전장의 상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르고뉴는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고 있었으므로 잔을 잉글랜드 측에 상당한 몸값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당시 한나라 왕자의 몸값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잔이 포로로 잡혔음에도 프랑스 왕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잔은 파리에서 이단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언변에 재판을 주도하던 코숑 주교는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합니다. 대신 남장을 했다는 혐의를 씌워 화형을 시키겠다고 협박하죠. 고문 및 협박 등 계속되는 위협에 잔은 결국 재판 측이 요구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여 남성복 착용을 중단하고 행동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잔은 문맹이었으므로 자신이 어떤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죠. 또 서명하면 수녀원에 감금한다는 약속과는 달리 그녀는 계속 군사 감옥에 투옥됐고 병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이단으로 치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결국 잔은 다시 남성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재판정은 이걸 꼬투리 잡아 맹세를 어기고 또다시 같은 죄를 범했다며 그녀에게 처형 판결을 내립니다. 1431년 5월 30일 잔은 루앙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잔이 십자가를 받아 입에 대고 기도를 올렸다거나 나를 화형대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남겼다고도 하죠. 어찌됐건 그녀는 경건하게 화형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잔은 불의 열기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고 잉글랜드군은 잔의 옷을 모두 벗겨 그녀가 일개 여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군중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샌느강에 버려지죠. 결국 잔다르크는 사망했지만 곧 그녀는 재심을 받아 명예를 회복합니다. 신성성 혹은 의문점. 구세주처럼 나타난 비범인 잔다르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린 소녀가 갑자기 전장에 출두해 한나라를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굉장히 극적으로 들리니까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남아있는 문서만으로는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써지고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통에 함축된 이야기로만 잔다르크의 일생을 접한 사람들은 영웅서사에 너무 끼워 맞춰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잔이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잔다르크에게 프랑스를 구하라고 계시를 내린 하느님의 목소리 말입니다. 잔다르크의 주장으로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보통 대천사들이었고 주로 오른쪽에서 들렸으며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빛이나 얼굴과 함께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경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흔히 영적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현대인 굳이 말하자면 측두엽 간질 증세, 즉 조현병류의 증상들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주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인이 갑자기 생뚱맞은 언어로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거기에 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엔 이런 자아인식이 없었고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도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간질 증세와 합쳐지며 갑자기 강렬하게 떠오르는 생각을 신의 계시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기에 중세 유럽에선 영적 환시 환각이 당연하다는 듯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잔이 받은 이단 재판의 초점도 실제 목소리를 들었나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내가 들은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가 맞는가 혹은 악마의 속삭임이 아닌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잔다르크는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내적 음성으로 환시를 겪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럼 일개 시골 소녀인 잔이 어떻게 왕세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단 시험 처녀성 검사, 샤를 7세를 알아보는 테스트까지 거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갑옷을 입은 기사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밝고 열정적인 성격일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그녀는 이성적이고 냉철했으며 차분한 성격에 더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언변 또한 뛰어났죠. 그러나 이런 점들은 잔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잔은 그저 맹세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는
당시의 지식들은 종교적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잔에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샤를 7세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후대의 잔의 신성성을 높이기 위해 덧붙여진 얘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잔다르크가 싸웠다는 묘사입니다. 싸웠다는 말을 들으면 그녀가 직접 칼을 휘두르며 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질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지휘권을 가진 장군도 아니었고 전장에서 무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형 깃발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신의 이름으로 싸워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소위 사기를 북돋는 응원을 한 셈이죠. 실제로도 잔은 이단 재판 당시 검과 깃발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냐는 심판관들의 질문에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 깃발을 들었으며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작 응원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겠냐마는 당시대의 병사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린 소녀가 눈에 띄는 백색의 갑옷을 입고 호기롭게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잔을 신의 사자로 생각했고 이것이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생각해도 저 사람 뭔가 있겠다 싶을 수밖에 없는 광경일 것 같습니다. 그럼 잔은 어떻게 전쟁터에서 여러 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이 그녀를 보호했던 게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 당시엔 서로 전령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동맹관계, 내전 등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잔의 이야기는 적군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신의 계시를 받은 성녀라는 이야기 역시 잉글랜드군과 부르고뉴군에게 전달됐죠. 중세 유럽은 가톨릭이 왕권과 맞먹을 정도로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적의 병사들은 그녀가 성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잔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성녀가 자신들의 편이 아닌 적국의 편에 있다는 것은 잉글랜드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그런 잔을 공격하는 것, 나아가 죽일 마음을 갖는 것은 도덕적, 심리적 제약이 크게 작용했을 테고 잔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처만으로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를 수 있었던 원인이 됩니다. 잔은 붙잡은 잉글랜드군을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죠. 당시엔 포로는 승자의 소유이며 생사 여탈권도 승자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에 잔다르크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썼다거나 하는 기이한 인물로 다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심 없이 끼워 맞춰서 생긴 결과로 잔다르크는 신앙과 상징성을 무기로 삼아 전쟁 속에서 민심과 병사들의 사기를 이끈 독실한 중세 기사였고 권력의 암투에 희생당해 불길 속에서 쓰러진 비운의 영웅이었습니다. 역사는 늘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잔다르크의 아버지 자크다르크는 막내딸이 화형을 당하자 몹시 비통해했으며 2개월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1431년까지 살았고 그해 잔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 악하게 만드는 악마들을 봉인시킨다는 내용의 만화 신풍계도 잔느의 주인공 마로는 잔다르크의 환생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잉글랜드군이 악마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악해졌으며 신의 사자인 잔다르크가 전장에서 악마들을 봉인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과거 일화가 있는데요. 어째서 어린 여성을 전장에 내보냈는지, 고작 농민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었는지 사람들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판타지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사례입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서 벌어진 100년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전쟁을 치르면서 장궁이나 화약무기, 대포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사 중심으로 돌아갔던 중세의 전쟁 방식은 쇠퇴의 길에 접어듭니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갖고 있던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상실하며 대륙 진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세기 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영국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